공인인증서가 이 문제가 있다. 뭐 슈퍼 가서 물건 사는데 인감도장 찍지는 않잖아요. 이건 해커들이 그냥 들어가서 가져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멘붕이었거든요. 전혀 안전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준비해 오신 내용을 보니까 MWC 못 갔지만 이 소셜상에서의 뜨거운 의견들을 보면서 간접 체험 제대로 했습니다. 봄이 와도 이 시간은 계속됩니다. T트렌드 따뜻한 봄날에 왔는데 연애하셔야죠. 네, 인생의 봄날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온라인에서 이 나를 인증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죠. 이 공인인증서 이것에 대한 최근 이 문제 제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써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민아 이사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 공인인증서가 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뭐 토론회도 하시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공인인증서의 개념이 뭔지를 일단 뭐 설명을 좀 하고 가죠. 뭐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쉽게 보면은 온라인에서의 나의 인감도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중요한 거래를 했다. 이럴 때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죠. 네네. 뭐 슈퍼 가서 물건 사는데 인감도장 찍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 껌 하나 사 먹고 우리가 그렇죠. 인감도장을 예. 찍진 않죠. 근데 우리 공인인증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찍고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누구든지 꺼내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인감도장은 맞는데 그걸 잘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그렇게. 일단 문제점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나타난 현상을 보죠. 예. 현상을 보면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한 우리가 보통 직구라고 얘기합니다. 예. 직구. 그게 1년에 40%씩 증가해서 작년에 1조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아마존 가서 물건 사려면 한번 클릭하면 그냥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클릭. 한국의 외국인들이 와서 사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30만 원 넘으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온라인 B2C 무역이 우리가 현격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 세계 악성 코드의 무려 70%가 한국을 경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왜 전 세계 악성 코드가 한국을 경유지로 삼고 있는가? 예. 이게 숙주거든요. 한국이 숙주가 된 이유가 그 악성 코드가 자리 잡기에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까는 단계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설치하겠습니까? 네. 뭐 액티브 X로 되어 있는 거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예스 누르죠. 당연히 이해를 하죠. 얘를 안 누르면 거래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집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무조건 열어줘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인지 늑대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는 잘못된 보안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 국민의 PC의 보안 레벨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커들이 보기에 한국을 경유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이 그 악성 코드에 숙주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인증서 문제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네네. 게 1999년도에 한국이 막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은 미국이 수출 금지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이 우리 자체에서 강력한 보안 모듈을 개발을 했어요. 네. 시드라는 건데 그걸 개발해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에 힘을 열으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문 여는 게 바로 액티브 X라는 거예요. 이까지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미국이 그 보안 기술 수출을 금지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보안 기술이 모든 브라우저에 내장이 됐어요. 예.
근데 한국은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우리 방식이 좋다고 15년 우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방식의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거죠. 이 공인인증서가 이제 편리하다라는 측면은 일단 뭐 저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리한 것 같거든요. 절대 반대죠. 왜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하다못해서 상거래에서 피자 한 판을 사려고 해도 액티브엑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3개를 깔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쇼핑 카트에 쫙 물건을 사놓고 나서 결제하려는데 뭘 깔려고 그러면은 깔아놓고 나서 다시 부팅하라고 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 사라져요. 막 짜증이. 네. 이거를 우리가 편리하다고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거래할 때 몇 번 클릭하는가 한번 보세요. 예, 5, 6번 클릭합니다. 불편해도 무지하게 불편한데 불편하면 좀 안전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편한데 안전하지도 않아요. 안전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가 사용하는 표준 보안 표준과 우리나라의 보안 표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걸 용어로 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키 네.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갖다 깐과 동시에 그 인증서가 소위 내 인감 도장인데 예. 이게 어디 있는지 그냥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MPKI라는데 그게 들어가 있죠. 그 폴더가 있죠. 그 MPKI라는 폴더 찾아보니까 있어요. 예, 있죠. 예, 있는데 예. 안전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해커들이 와서 네. 이름만 탁그 MPKI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책상 위에 있다. 뭐 책상 위에만 찾아가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해커들이 그냥 들어가서 가져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공인 인증서를 어떻게 빼내가며 그리고 빼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예, 알아야 예, 뭔가를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과연 해킹이 가능한지 직접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공인인증서가 뚫릴 수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알아보러 왔단 말이에요. 네. 공인인증서가 뚫릴 수 있습니까? 네, 뚫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뚫릴 수가 있어요? 네, 원래 공인서 자체가 그 암호를 해독하기 어렵도록 좀 연산이라고 해야 되는 걸 많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컴퓨터 자원을 많이 소모하도록요. 근데 그 표준 자체가 만들어진 게 워낙 오래 전이고 지금 컴퓨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숫자랑 영문 소문자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한 보통 일반 컴퓨터들 한 10대 정도 이용하면은 일주일 정도로 이제 크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빼가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 대상으로 메일로 악성 코드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뭐 몰래 컴퓨터 사용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해커 컴퓨터로 이 공인인증서를 빼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USB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다니시는 경우에는 공격자가 미리 악성 코드를 설치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의 USB가 꽂아지는 즉시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와 중요한 데이터가 해커에게 전송이 됩니다. 왼쪽에서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 암호를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다 만들어내서 이제 대입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해독하려는 공인인증서는 이제 소문자와 이제 숫자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들이 쓰이는지 이제 제약 조건으로 주고 그리고 크랙하려고 하는 글자의 길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크랙 성능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적당히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이제 크랙 프로그램을 이제 돌릴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크랙하려고 하는 해커가 수천 대의 좀비 PC를 가지고 있다면은 수분 내로 패스워드를 해독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네, 뭐 누구나는 만들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대학생 정도의 전공 컴퓨터학과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실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된 8자리의 비밀번호를 40초 만에 뚫었습니다. 40초 만에 뚫렸다라는 거에 저는 지금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멘붕이 왔거든요. 예. 굉장히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전혀 그런가요? 안전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 미스테리죠. 그 전 세계 이제 금융에 대한 협약은 바젤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바젤 협약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부가 하나의 거래 방식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모든 거래 방식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must determine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 당시에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서 거래해라 이렇게 하나로 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금융협약 위반이죠. 뭐 완전히 무시한 거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다양한 기술을 수용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인증방법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걸 금융감독원 안에 설치를 했죠. 근데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몇 개의 새로운 방법을 통과시켰느냐? 실질적으로 한 개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2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2개도 30만 원 이하 거래에 쓰는 방식이에요. 30만 원 이하는 원래 금감원이 규제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티타임이 토론 프로그램이 된 듯한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일단 뭐 없애자라는 주장은 아니시지만 예.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결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 세계 95%의 국가에서 네. 이와 같은 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은행 간의 거래는 인증서 쓰는 경우가 5% 정도 있어요. 네네. 95%는 은행 간 거래도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밀번호를 고정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OTP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비밀번호. 이걸 쓰라는 겁니다. 은행 업무할 때 그걸 쓰는데 공인인증서 다음 단계에서. 예, 다음 단계 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그 은행 거래가 비밀이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공인인증서보다는 보안 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때문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불편, 한국의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제를 철폐할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평가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 이 2가지로 한국은 이제 보안의 전 세계 최악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B2C 무역의 역저 국가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뭐 이 문제가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혹시 티타임 얘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출연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